안녕하십니까? 콩매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도 1분기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늘린 종목. 물론 뭐 매수 상위가 지분을 많이 늘린 종목이겠지만 일례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외국인 매수 상위하면 당연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큰 종목이 앞에 나와야 되죠. 뭐 일례로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늘린 종목이다.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크고 대형 종목이 이렇게 순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죠. 여기도 보시면 하나에어로, 네이버, 한국전력, LIG, 넥스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절대 금액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에 올라오지만 과연 지분율로 봤을 때도 얘가 상위권일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1조 샀다고 해서 삼성전자 지분이 1% 늡니까? 0.3%, 2%밖에 안 늘잖아요. 그래도 외국인이 금액을 많이 산 종목 하면 뭐 삼성전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적인 이렇게 금액으로 따져서는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을 실제적으로 늘리는데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사서 3개월 동안 지분을 늘렸느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치하고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하고 지분을 실제 늘린 종목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살펴보면 이쪽 좌측에 있는 거는 3년 동안의 외국인 지분 변화, 상승 상위, 하락 상위를 살펴본 거고요. 뭐 이건 지난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거는 2022년 말 대비 지분이 어떻게 증가해서 어떻게 증가했느냐, 어떻게 하락했느냐, 어떤 종목이 많이 하락했느냐. 이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는 가장 최신 2024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 그러니까 한 3개월간 외국인이 지분을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늘렸느냐. 최근 걸 보는 게 지금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거죠. 자, 먼저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24%가 늘었어요. 3개월 동안에.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일단 개별 종목 일단 한번 좀 살펴보고요. 좀 체크해 놓을게요. LB 세미콘, 그 다음에 아센디오, 얘도 14%가 들었고요. 카페24, 11%, 안랩, 이것도, 안랩도 의외네요. 정치 테마주라 그런가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떨어졌는데, 이강에서, 안랩. 제가 특징적인 거는 한번 개별 종목 지분 변화 현황을 별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SAMG 엔터, 이것도 10%가 증가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3개월 동안이에요. 이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쭉 가서 위메이드 맥스도 그렇고요. 10% 이상 종목도 꽤 되네요. 그 다음에 뭐 화천기계 뭔 일이 있나 이런 것들 7.9% 늘었고요. 한 20종목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형지 INC 뭐 이런 것들 4.7%, 경남스틸 4.3%, TMC 역시 보니까 다 작은 종목이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절대 금액이 작아도 지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매수한 거죠. 자, 성광밴드 이런 것들 지분을 4%나 늘린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20등이 리튬푸어스네요. 이게 리튬푸어스가 20입니다. 3.9% 늘렸고요. 자, 그 나머지 종목은 그냥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죠. 뭐 질환지교, 삼형엔테, 펜트론, 웨이버스. 자, 큰 종목이 안 보이죠? 예.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작아야 지분율 증가가 눈에 띄거든요. 뭐 이 정도만 보시죠. 한국카본 이런 것들 많이 들었네요. 보니까 산일전기 뭐 제목은 20종목이라고 했는데 쭉 보세요. 여기 40종목, 50종목까지 보셔도 되겠네.
오리엔트 정보, 이거 이재명 관련주죠. JIP 엔터, 이런 것도 2.7%가 들었어요. 근데 JIP 같은 거는, 요게 옆에, 이쪽 3년 동안 보면 엄청나게 감소한 종목이에요, 또. 하나가 눈에 띄어요, 하나.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지분이 상승한 종목이다. 상위권이다. 지분이 상승한. 하나가 50등이네, 50등, 하나가.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거나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 하락이 높은 거, 고영. 10%가 하락했네요. 무슨 일인가요? 여기는 고영은 보니까 3년 동안에 37%가 또 하락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최근가 LG화학 7.6%가 3개월 동안에 하락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한일 단조 6%. 그럼 쭉쭉 보시면, 모브 반도체 5.6%. 이건 지분율 감소니까 엄청난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지분이 5% 감소했다. 엄청난 거예요. 현대차 우선주도 그렇고, 자, 심택 4.8% 감소했고, 현대미포, 이건 또 의외네요. HD 현대미포. 작년 말 대비 4.5%가 감소했다. 이건 차익 실현이죠. 명백히.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3.4% 감소했고요. 금양은 거래 정지니까 볼 것도 없고. 잘 팔고 나갔네. 거래 정지 상표익인데. 그 다음에, GS, 한국석유, 금호석유도 2.7%가 감소했네요. 삼성중공업, 와, 하나솔루션이 2.6% 감소했네요.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종목, 몇 종목 지분 변화 한번 전반적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올린 종목,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내린 종목. 이거는 최근 3개월이고요. 이쪽은 3년이에요. 최근 3년. 이쪽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쪽을 한번 추가적으로 좀 몇 종목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LB세미콘이네요. LB세미콘. 보니까, 외국인 지분이 그동안에 2%, 3%대 있다가 2025년 3월 7일부로 27%인데, 이거는 이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뉴스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블록딜 같은 게 있었다. 그러니까 27%가 갑자기 늘었죠. 한 번에 24%가 늘었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분율 변화 보니까 갑자기 늘은 거예요. 3개년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이번에 늘은 거예요. 2025년 3월달에 늘은 거니까요. 올해 뉴스 중에 분명히 대량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랩 정도 보죠. 안랩. 안랩 같은 건 별로 실적의 변화가 없는 종목인데 왜 지분을 늘렸을까? 대선 때문에 그렇겠죠. 안랩. 19%였는데요. 31%니까 11%가 늘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대선 영향이다. 이제는 근데 안랩이 실적이 급격히 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이제 정상화로 다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늘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잘 보이게 하려고 했더니, 그냥 원래 색깔로 누른 게 좋겠네요. 자, 11% 늘었죠, 안랩. 살펴봤고요. 계속 2022년 말 대비도 늘었고요. 2023년 말 대비도 늘었고 계속 외국인 지분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어쨌거나 안랩.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화천기계. 화천기계. 겨우 29억 샀는데 지분율이 이렇게 늘어나네. 시가총액이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2025년 외국인이 산 거는 누적 순매수는 29억이잖아요. 그죠? 지분율은 근데 많이 늘었네, 이상하게. 이 정도 갖고 늘려면 합천기계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작다는 얘기인가요? 볼까요?
900억이니까.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900억이니까. 900억에 얼마를 산 거죠? 30억을 샀으니까, 아, 0.3%가 늘은 거죠. 그래도 많이 늘었네, 외국인 지분율이. 여기 지분 변화보다. 어쨌거나 보시면요, 지분 변화가 이렇게 없다가 작년 말에 0.6% 지분이었는데 외국인이 8%를 늘렸어요. 그 얘기는 8% 해봤자 사실 별건 아니에요. 900억의 쿠파 한 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분기에. 예, 그 정도를 좀 샀다. 뭐 70억 샀는데 뭐 지분 변화가 이렇게 크니까 뭐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렇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성광밴드 이 정도만 보시고 자 성광밴드겠죠? 아이고 자 성광밴드는 한 528억 정도 샀는데 올해 순매수로 뭐 나머지 주체들은 다 팔았고 지분율은 보니까 11.6%에서 15%까지 4%를 늘렸네요. 보니까 4.2% 정도. 요건 저 매수 개념으로 산 거죠. 이 정도 늘렸다니 500억 정도 샀으니까 시가총액 대비 꽤 큰 금액을 외국인이 매수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도 한두 종목만 보시면 아까 고영이란 종목이 있었죠? 고영. 1200억을 팔아봤네요. 그러니까 꽤 많은 금액을 팔았네. 고영 같은 경우는. 그래서 32%였었는데 22%까지 줄였고요. 10.9%가 지분이 감소했다. 근데 고영은 외국인 지분이 59%였어요. 3년 전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인 종목이다. 좀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 상위 1등 고영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 좀 눈에 띄는 거 LG화학 우선주 보통주가 아니고 보통주도 한번 볼까요? 보통주도 많이 줄였겠죠. 많이 팔으니까.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런 관점에서 그래요. 4천억을 팔았어요. LG화학. 절대 금액도 크죠? 큰데, 자, 보통주는 33에서 32, 1.3%밖에 안 줄였어요. 조금 줄였는데, 우선주를 보시면 엄청나게 줄였어요. 7.6% 줄였어요. 이런 건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야, 보통주는 1% 줄였는데 우선주는 6% 줄였다? 그러면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괴리가 굉장히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선주가 1분기에 더 빠졌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그러면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뭐 살래? 그러면 LG화학 우선주를 사는 게 유리하다. 이유도 없이 우선주를 7%나 뺐으니까 보통주 1% 빼는데 물론 우선주가 지분율이 좀 높았었죠, 외국인이. 근데 우선주는 이제 외국인이 배당을 좋아하니까 배당 바라보고 나온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주는 보통주하고 연계되거든요. 주가도 그렇고, 뭐, 지분율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얘만 많이 뺐다. 그럼 과매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보브 반도체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칠까요? 어보브 반도체. 얘도 좀 많이 줄였더라고요, 1분기에. 100억 정도 팔았는데 얘도 시가총액이 작은 거니까. 100억 팔았는데 지분율은 5.6% 낮아졌습니다. 자, 외국인이 하나도 없네. 지분율이 0.9%밖에 안 돼요. 6% 있다가. 그래도 이것도 꾸준히 외국인이 2%, 4% 정도는 지분을 유지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분을 통째로 팔아버렸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반도체 이런 장비 전망을 안 좋게 보고 다 던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너무 팔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판단의 기준은
어버브 반도체의 실적이 늘을 거냐 줄 거냐 뭐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실적이 분기 실적이 적자라고 이러니까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털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매수 상위가 아니고요. 물론 뭐 지분율 많이 늘린 게 매수 상위도 되겠죠. 근데 절대적 금액이 아니고 개별 종목의 지분을 1, 4분기에 어느 기업을 가장 많이 늘렸고 어느 기업을 가장 많이 줄였느냐. 그것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 50여 개 종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의 뉴스라든가 왜 이렇게 줄였나 이런 것은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